뿌리가 얕거나 기둥이 휘어있는 나무는 가느다란 실바람에도 부러지고 넘어지기 쉬워서요. 곧게 자라기를 바란다면은 지지대는 필수겠죠? 일명 버팀목, 버팀나무라고 해서 휘어있는 나무 옆구리에 든든히 세워두면은 굽어있던 기둥 펴내고 뿌리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버텨낼 힘을 기르는 거죠. 약하고 시들시들하던 나무 한 그루를 일으켜 세우는 건 버팀목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나무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듬직한 지지대, 사람만큼 훌륭한 게 또 있을까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코스 Would You Be Happier? 네, 3월 4일 금요일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 잘 맞고 날 이해해주는 동료 딱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어찌나 그렇게 든든한지 힘든 회사 생활도 버티게 만들고요. 누가 뭐래도 늘 응원해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마치 해바라기처럼 무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분들 생각하면 힘나고 든든해지죠. 그리고 제게 우리 싸뮤 가족들은 버팀목 같은 듬직한 지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싸뮤 가족들의 사연이 없다면 또 록게이지스 아이주와 조어분께서 코너 게스트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또 매일매일 글 보내주시는 뉴익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의 싸뮤가 존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인자라는 게 이래서 있나 봅니다. 저도 우리 싸뮤 가족들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는 연지연 곰탕 대한민국 투어와 함께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13분입니다. 금요일 오늘 싸뮤 시간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재즈가 들린다. 이런 느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재즈 색소포니스트 신연필의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로 잠시 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 뉴잉님의 연재 칼럼 마음에서 마음으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는 로케이지스님께서 오늘 웬일이냐고 비행기를 다 태우시고 말이죠 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롱님. 롱님께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선곡으로 코너 이끌어가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잉님께서 오셨어요.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 부른 Perhaps Love 청하셨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원고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직장인 와이로님께서는 3월의 첫째 주도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매일 아침 출근 시간 때문에 다는 못 듣지만 그래도 편안한 아침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와이로님께서 이렇게 사연 바쁘신 와중에도 보내주심에 이게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잠깐 이 국민 라디오 오셨는데 그날 잘 들어가셨죠? 블루맨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블루맨님에게 다사다난했군요. 일이 많으셨다는 얘기십니다. 그럼에도 힘을 내야 다음 주를 무난하게 보내겠죠. 그렇습니다. 재충전 시간도 곧 다가오니까 주말에 재충전 충분히 하시길 바랄게요. 중년아이디님, 서울은 오늘 밤부터 포근한 봄비가 주말까지 온대요. 비가 그치면 대지 위에 모든 생명들이 꿈틀하겠죠?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점차 비구름이 이동을 하면서 충청 이남과 중부지방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 비는 일요일 아침까지 계속된다고요.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많이 오네요.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많이 포근해요. 어제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서울은 6.5도, 인천은 8.4도, 전주, 광주는 10.4도입니다.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1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 포근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봄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어요? 들어보자 톡톡님, 봄비가 옵니다. 들어보자 톡톡님께서 계시는 곳은 지금 봄비가 오는군요. 나라에도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좋은 얘기 적어주셨는데 그쵸, 봄바람이 언제쯤 불라나요? 마음이 조금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놓이기도 하고 편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토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분도 꿀꿀하지만 봄을 알리는 봄비님이 오시네요. 마찬가지로 날토님 계시는 곳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에 겨울이 제 갈 길 가주면 좋겠어요. 김장훈의 봄비, 알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요거 같이 들어보죠. 게다가 감기 몸살
아주 춥겠죠. 혼자 사는 것도 지겨워요. 나도 누가 제발 안아줘요. 왠지 봄비가 반갑네요. 사랑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요. 첫사랑 그리고 첫 키스 봄비에 왠지 막 차올라요.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하지만 어차피 사랑은 다 변해. 본질적인 사랑은 불같은 성질. 대부분 하다마는 이별뿐인 먼지처럼 날아가. 내게 다른 나. 나이 먹도록 나 공연만 더 춥도록. 에라이 봄비를 또 맞으면 나 덥도록.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이지형의 널 사랑하겠어 중년 아이디님께서 청하시는 곡이었고요. 그 앞에는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신 김장훈과 알리가 함께 부른 봄비였습니다. 선마님 오랜만에 뵙네요. 출석해 주셨습니다. 댓글로 와이로님께서 디디쇼 댓글 한번 가보시라고 뭐 당첨되신 것 같다고 뭐 진짜 당첨되셨나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마님. 블루님 출첵해 주셨고요. 마루에님께서도 오셨네요. 아침에 드립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요때 생방송 싸뮤를 들어요 라고 지금도 듣고 계실까요? 네. 일곱송이 수선아님께서는 네, 곧 있을 재즈 시간 기대된다는 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소소님께서는 출 투 더 책. 네. 하늘은 흐리지만 차갑지 않은 공기 아침이라고. 그쵸? 저 출근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춥지도 않고 요 정도의 날씨면 정말 다닐만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주말에 비 소식에 주말 스케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되지만 주말 스케줄이 뭘까요? 우리 소소님. 그래도 불금과 꿀 주말을 기다리면서 오늘 근무 시간도 불태워 보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비틀즈의 노래는요. 제가 준비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맹철호님께서도 출첵해 주셨고 토토하님께서도 방송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뉴익님께서 청하신 곡을 듣고요. 이어서 금요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존 덴버가 함께했습니다. Perhaps Love. 신연필의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 네, 금요일 새 코너입니다. 신연필의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 재즈 색소포니스트 신연필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덜 어색합니다. 아,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 이번 한 주는 국회 TV를 시청하면서 국회 즐겁게 TV요? 보냈습니다. 아, 네. 필리버스터. 예, 네. 재밌게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성향이라는 게 이제 어느 쪽이실까 살짝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 국민 라디오 쪽, 국민 TV 이쪽이랑 좀 많이 와닿아 계시는가요? 뭐 제가 국민 TV를 사실 뭐 그동안 자주 보진 못해서 네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은 네.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아, 방송한다고 하니까. 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네. 어떤 그냥 30대 중반의 그냥 사람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재즈 얘기를 네. 금요일마다 해주실 거란 말이죠. 예. 네. 코너 이름이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이끌어 주실 건가요? 사실 이제 재즈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뭐 재즈 바를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음반을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반 속에 있는 어떤 라이너 노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듣고 혹은 재즈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재즈에 대한 얘기를 가끔 뭐 라디오 코너에서 듣는 건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게 재즈 잡지도 그렇고 보통 평론가들이나 어떤 기자님들 그다음에 연구가들이 이제 주로 글을 써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접하시는데 저는 이제 직접 연주자로서 네. 실제적으로 뮤지션으로 재즈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이제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역사적인 명곡을 들으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이나 혹은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네. 재즈 연주를 하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만큼 특별합니다. 이 시간이요. 그렇죠. 네.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많이 아세요, 우리 싸물 가족들.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렇게 홍보글도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뭐. 제가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저를 그거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올렸는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인데 네. 어떤 재즈곡 들어볼까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뮤지션인데 아마 여러분 옛날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어떤 광고요? I'm full to want 맞아요, 이런 맞아요. 광고 네네네. 같은 거.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네. 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맨 네네. 처음에 이제 재즈 들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음. 기본적으로 재즈는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장이 끝날 때는 뭐 박수를 치지 않고 뭐 이런 매너들이 있잖아요. 네네. 재즈는 그거보다는 약간 좀 악곡 중간중간에도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라이브 앨범 같은 거 들으면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노래도 안 끝났는데 뭐 그런 어색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어떤 재즈의 구성 자체가 사실 되게 반복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간성이랑 반복성이 있는데 그게 순간성과 뭐냐면은 반복성. 네. 예 기본적으로 순간성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재현하는 게 이제 음악의 목적이 아니고 그 순간에서 어떤 식의 즉흥 연주를 하느냐.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분이 느끼는 감정. 예를 들어서 연주자가 제가 어제 뭐 친구랑 되게 얘기하면서 오늘 되게 슬픈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날 밤에 제가 연주할 때 그런 슬픈 감정을 담아서 나만의 어떤 그 해석을 하는 거고 네. 제가 요즘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더 밝게 연주를 하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가요나 팝 같은 경우에 이제 콘서트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주나 간주를 최대한 똑같이 앨범에 있는 대로 그다음에 사운드 자체를 앨범에 있는 걸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게 그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재즈는 그거보다는 어떤 즉흥성, 순간성이 훨씬 더 많은 음악이고 그다음에 반복성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멜로디를 연주해요. 딱 그게 뭐 짧으면 12마디가 될 수도 있고 뭐 24마디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멜로디의 그 길이를 계속 24마디면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멜로디를 연주하고 그 똑같은 화성 진행, 똑같은 폼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멜로디를 변주한다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그 멜로디 위에서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색소폰이 임프로비제이션을 했다, 솔로를 했다. 그럼 옆에 있는 피아노 치는 분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관객들이 정말 잘 들었다. 아니면 너의 그런 연주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은 막 박수를 쳐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연주자가 또 끝나면은 또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 곡 전체가 끝나면은 수고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어떤 그런 관객들의 문화가 하나 재즈 이제 연주를 들을 때 약간 특이한 점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성과 반복성. 네.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볼 루이 암스트롱의 곡에서도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네. 생고 마칭인이라는 건데 되게 짧은 곡이거든요. 딴딴딴딴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돼서 한 8마디 정도의 그 악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시대에는 조금 특이한데 이제 컬렉티브 임프로비제이션이라 그러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처럼 체계화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동시에 같이 즉흥 연주를 해서 멜로디를 한 명은 뭐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은 계속 멜로디를 비슷하게 불고 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계속 변주해서 불고 그래서 동시에 한 3-4명이 변주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는 다시 멜로디를 연주하고 딱 끝나는 그런 약간 초기 재즈 1920년대 10년대 그때 초기 재즈 방식의 곡입니다. 거의 뭐 재즈를 만든 재즈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국악이래. 그 클래식의 아버지가 이제 바흐라고 한다면 네. 재즈의 아버지는 이제 루이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곡을 먼저 들어보고 네.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And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네, 루이 암스트롱의 Saint Go Marching In이라는 네. 노래입니다. 이 곡 듣고 있으니까 1920년대요? 요 노래가 예, 나왔을 당시에 그렇죠. 그 시대로 막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910년대 10년대. 뭐 이쯤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요 시대에는 요런 곡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었나요? 예, 뭐 재즈하면 뉴올리언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거기가 뭐 본고장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팀도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분도 이제 뉴올리언즈 출신이시고 네. 그러신데 이게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이 좀 약간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면에서 예. 왜냐면은 여기가 항구거든요. 항구. 항구인데 네네. 그 전까지 이제 음악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뭐 피아노 치거나 이런 분들이 선택받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많이 이제 음악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흑인 보통 노예들은 기타 하나를 갖고 이제 뭐 흑인 연가나 블루스나 이런 걸 많이 연주를 했는데 191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게 자꾸 강의처럼 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1910년대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군악대의 악기들이 이제 뉴올리언스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요? 예, 이제 유럽 뭐 독일이 패전국이니까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여러 가지를 거기서 갖고 와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런 악기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근데 관리하기도 쉽고 소리도 멀리 뻗어나가고 그래서 길에서 맨 처음에 이제 장례식이나 이런 어떤 뭐 행사 때 이제 그 악기들을 배워서 나름대로 배워서 이제 연주를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가장 그런 게 먼저 시작된 데가 뉴올리언즈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가 어떤 재즈의 고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럼 어떤 곡 들어볼까요? 디지 글래스피라는 트럼펫터예요, 역시. 네. 네, 트럼펫터의 썰피넛이라는 곡인데 트럼펫 연주하시는 분이요. 예, 트럼펫 연주하는 네, 분이고요. 네. 아까 전곡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사실 이때는 어떤 재즈 뮤지션 지금 뭐 생각하면 약간 재즈 클럽 뭐 이런 곳에서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들이 사실 엔터테이너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 어떤 예술가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약간 코믹하게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마이크 잡고 얘기하다가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 글래스피라는 분이 한창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빅밴드 되게 화려한 사운드죠. 빅밴드 사운드가 되게 이제 유행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이제 디지 길레스피라는 분이 찰리 파커라고 이제 어떤 비밥이라는 장르의 창시자인데 예. 그분을 만나면서 사실 빅밴드 시대가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끝나게 됩니다. 사실 빅밴드 유지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뭐 20명 정도 되니까 밥만 먹어도 아이고, 이게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죠. 네네. 네, 어디 이동하는데도 되게 힘들고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경제적인 요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뭐 금융 위기 뭐 이런 게 오면서 미국 경제가 한번 싹 무너지거든요. 예. 이제 30년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랑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렇죠. 관계군요. 네. 예. 40년대 이제 뭐 전쟁도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뭔가 막 화려하게 재밌게 뭐 춤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점점 이제 그분들이 빅밴드가 해체가 되고 네. 조그만 이제 스몰 밴드 그러니까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재즈 폼 한 4명, 5명 뭐 관악기 1명에 보컬 1명이나 뭐 드럼 베이스 1명씩 이런 폼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1950년대 때.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뮤지션 중에 한 명인 디지 길레스피라는 분의 썰피넛이라는 곡 되게 재밌는 곡이에요. 네. 이 곡도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 할 수 있는 막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들어보죠. 네.
peanuts. Salt peanuts, salt peanuts. Salt peanuts, salt peanuts. Salt peanuts, salt peanuts.